코로나 빚의 추심이라.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미 코로나 빚에 대한 추심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캠코가 개인 연체 채권 펀드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각 금융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개인이 연체한 부실 채권들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말입니다. 그중에 426억 원을요. 신용회사들에게 매각을 했어요. 예, 매각을. 그 규모가 여러분 6.9%나 됩니다. 6.9%. 실제 개인 연체 채권 매입 총액은요. 현재까지 6,277억 원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신용정보회사 위탁액이 426억 원이었고요. 이 426억 원을 6개 신용회사에게 적게는 69억 6천만 원, 많게는 72억 3천만 원을 다 나눠주면서 쉽게 말하면 부실 채권을 회수해라 이거예요. 회수해라. 야,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죠.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개인 채권,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는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6월에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한 민간금융 회사들의 과잉 추심을 좀 피하자. 이런 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국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국가가 이것을 떠맡아서 사실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연체 채권을 말입니다. 캠코에서는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채권 회수에 나섰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래됐습니다. 벌써 말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는데요. 벌써 말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벌써 개인 부실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이 언제냐? 작년 8월 말부터 말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알아한 거예요. 이제서야. 이게 개인 연체 채권 이것은 코로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체한 건데 이것을 넘기니까 캠코에서는 이것을 매각해서 회수를 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8월부터 426억 원의 채권을 매각해서 실제로 말입니다.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4억 6천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캠코는요. 수수료로 7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벌써. 이것을 보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요. 캠코도 급했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굉장히 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말입니다. 정책에 대한 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금융회사들, 민간금융회사들의 과잉 추심을 걱정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정부에다 매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정부가 빨리 매각함으로 해서 민간 추심회사들에게 또 넘어가고 있다는 것. 설립 취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갑자기 많이 줄어드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 갔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2022년 1월 말 현재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원금이나 이자 상환주의 금액이 133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장사를 많이 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줄어들었어요. 2023년 6월 말 현재 133조 3천억 원이 76조 2천억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요. 여기저기에 부실채권으로 떠넘기고요. 그렇게 부실채권으로 떠넘긴 것은요. 캠코가 담당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말입니다. 캠코 입장에서는 이게 코로나 만기 연장에 대한 부실채권이 아닌 줄 알고 지금 당장 캠코도 급하니까 이것을 매각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여러분 캠코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급합니다. 캠코 자체가 말입니다. 부실 덩어리예요. 옛날만 하더라도 캠코는 굉장히 좋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실이 많아지니까 겁나는 거죠. 2023년만 하더라도 부채액이 168.6%거든요. 부채액은 7조 6,154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2024년에는 200조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빨리 팔아서 자금 회수를 하면 부채 비율도 낮추고 캠코 입장에서는 경영 지표를 개선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앞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캠코는 경영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를 잘하면 우리가 공기업이지만 부채 비율을 낮춰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실제로 죽어가는 것은 자영업자가 아닐까. 코로나 대출 피해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연체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에서 2.22%가 늘어나고요. 저축은행은 5.17%까지 늘어났습니다. 여신금융 회사에서도 1.66%. 이름이 어려운데요.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마을금고에 연체율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부실채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넘깁니다. 캠코는 넘깁니다. 캠코는 넘기면 캠코는 신용회사들한테 넘기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저축은행은 역대 최대까지 늘어났죠. 역대 최대까지. 캠코에 지금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비율이 말입니다. 여신금융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사입니다. 카드사. 카드사도 마찬가지 1.66%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부실채권은 점점 더 많이 캠코로 넘어갈 거고요. 캠코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완전히 딜레마가 될 겁니다. 아마. 부실채권이 많이 넘어가면 빨리 회수를 해서 캠코의 경영 상태를 안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그런 부실채권을 너무 섣불리 회수에 나섬으로 해서 현장 경제를 더 망치는 것은 아닌지 아마 진짜 고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요. 회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칙 말입니다.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이게 움직여야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들도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입맛대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악의 상태를 맞아요. 지금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캠코가 이렇게 코로나 빚 추심을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작년 8월부터 했어? 누구 마음대로 한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위탁 관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도 웃겨요. 일관성이 없잖아. 일관성도 없고 말입니다. 그때 관치금융도 심해지고 저는 이게 금융위원회든 아니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든 원칙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게 너무 빠진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고 빚을 많이 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에 대한 정부가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책임을 안 지고요. 실질적으로는 돈을 갖다가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를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을 뿌렸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한테는 장사하지 마라. 사람들은 모으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으니 자영업자는 빚이 쌓일 대로 쌓였는데 소상공인도 마찬가지, 소기업도 마찬가지, 중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윤석열 정부의 정확한 대책은 반드시 만들어졌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에 대응하잖아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요.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아마. 대혼란이라도 저는 충격적인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정책이라는 걸 좀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을 위한 또 이게 중요도에 따라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못하다는 게. 제발 초심을 잃지 마세요. 권력을 누리다 보면 그 권력도 중독이 되거든요. 돈 쓰는 재미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제발 정신 바짝 차려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원칙을 잘 지키는 나라로 저는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요? 그리스의 전철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가 그랬잖아요. 좌파가 정권 잡아도 돈 뿌리고 우파가 정권 잡아도 돈 뿌리고 돈 뿌리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